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법원 경매 강좌 8번째로 개찰 절차 중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사순위 매수 신고인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월 봄학기부터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다시 오프라인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일정이 확정되면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찰과 최고가 매수 신고인 결정사항입니다. 입찰을 마감한 후 즉시 입찰함을 개봉하여 입찰 봉투를 사건 번호 순서대로 분류하고 분류가 끝나면 바로 개찰에 들어갑니다. 집행관이 해당 사건 번호를 부르게 되면 그 사건에 응찰한 사람들은 입찰 봉투 제출할 때 받은 수취증과 신분증을 준비하여 법대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보증금 봉투는 최고가 입찰자의 것만 개봉하여 X를 확인합니다. 보증 금액이 입찰표에 기재한 X에 미달하면 무효로 처리하고 사순위 순으로 개봉을 합니다. 입찰표에 입찰 가격만 기재하고 보증금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보증금액이 법원이 요구하는 금액 최저 매각 가격의 10% 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입찰표에 보증금을 기재하고 보증금 봉투에 현실로 그 상당액이 있으나 입찰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 가액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효로 처리를 합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입찰 조서에 서명 날인하고 입찰 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을 받으면 끝나게 됩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는 윈쪽에 입찰 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고 유찰된 사람에게는 입찰 봉투와 입찰 보증금 봉투를 돌려주게 됩니다. 손담비의 자양동 거주주택 경매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2009년 5월 22일 여주지원에서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논 2211평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감정가 2,934만원이고 최저가는 1,877만 8천원입니다. 김땡화 씨가 단독 응찰했는데 보증금은 187만 7,800원이지만 1,000원이 부족한 187만 6,800원만을 납부하여 무효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리인이 입찰하면서 입찰표에 위임장이 없는 경우 즉시 제출할 수 있으면 받아서 유효한 것으로 처리하고 즉시 제출이 불가능하면 무효로 처리를 합니다. 입찰표 작성 실수로 1조 원이 넘는 금액으로 낙찰된 사례입니다. 2011년 1월 21일 울산지방법원 경매 3개에서 경상남도 양산시 교동 창조 아파트가 입찰이 있었습니다. 전용면적 36.6평이고 감정가 1억 원입니다. 8명이 응찰하여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이땡관 씨가 1조 2,600억 원의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하였습니다. 차순위는 1억 1,590만 원입니다. 울산 지방에서만 몇 차례에 걸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2006년 8월 8일에도 울산지방법원 경매 6개에서 나온 울산시 남구 무고동 우성빌라가 나왔습니다. 46.33평형이고 감정가는 1억 1,500만 원이며 신규 물건입니다. 입찰 결과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입찰 가액단이 맨 마지막에 있는 원자 앞에 만을 추가로 써넣어 1조 1,500억 원의 신고를 한 것입니다. 입찰 가격을 수정하면 무효가 되지만 이번 사건처럼 단위를 추가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입찰 보증금 1,000만 원을 몰수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증금 부족으로 무효가 된 사례입니다. 2007년 5월 18일 여주지원 입찰에서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부용리 232-2 대지 46평이 경매에 나왔는데 감정가 2,888만원의 신규 물건이고 최저가로 단독 응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288만 8천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288만원짜리 수표 한 장만 넣어서 8천원이 부족하여 역시 무효가 되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아직도 이런 어이없는 실수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참으로 애매합니다. 여러 명이 응찰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경우에 무효가 되면 억울할 텐데 단독 응찰이라서 오히려 전화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20% 감액된 금액으로 다시 응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오히려 다음 기회에 더 싸게 낙찰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매가 이런 것입니다. 물론 제3자가 응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단독 응찰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아니까 어쩌면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매법원에 자주 다니면 서류상 알 수 없는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 매우 유익합니다. 2002년 7월 1일 이전에는 입찰 보증금이 최저 매각 가격의 10%가 아니라 응찰 가격의 10%였습니다. 따라서 응찰 가격이 결정되어야 입찰 보증금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함에 넣기 직전까지 보증금이 정해지지 않다가 갑자기 준비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 현재는 최저 매각 가격의 10%라서 내가 얼마에 응찰을 하는가에 상관없이 보증금은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 보증금으로 확정된 금액을 미리 수표 한 장으로 발급받아 놓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간혹 비교적 큰 단위는 수표 한 장으로 끊어 지갑에 넣고 나머지 8,000원은 바지 앞주머니에 넣었다가 깜빡한 것입니다. 지방법원에 가면 예전에는 이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경매는 11시 30분경에 개찰하며 집행관이 사건 번호 순서로 개찰을 합니다. 다만 일부 사건이 20에서 30명 이상으로 많은 사람이 응찰한 사건의 경우 제일 먼저 개찰하고 나머지를 사건 번호 순서대로 개찰하기도 합니다. 이는 경매 법정이 많은 사람으로 혼잡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관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매수가격 3억 3,678만 9천원을 신고한 인천시 서구 원당동에 사는 민지연 씨입니다. 라는 식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호창합니다. 그 후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매수가격 3억 3,550만원을 신고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 거주하는 박홍경 씨입니다. 라고 호창한 다음 이로써 경매가 종결되었습니다. 라고 고지함으로써 이 사건 번호의 경매가 종결되게 됩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넘을 때에는 경매의 종결시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대금 지급 기한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기의 매수 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고가 매수 신고액은 3억 원이고 입찰 보증금이 2,500만 원인 경우에 3억 원에서 2,500만 원을 공제한 2억 7,500만 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순위 신고를 하게 되면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그 대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낙찰 허가가 떨어져서 잔금 납부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고가 들어오게 되면 1년 이상 입찰 보증금이 법원에 묶이게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이의 신청과 항고 시 보증금 문제는 다른 강좌에서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철 결과 최고 가격을 같은 금액으로 응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이면 그들만 상대로 곧바로 추가 입찰을 실시하며 그래도 또다시 2인 이상이 최고의 가격으로 동액이라면 추첨에 의하여 최고가 입찰자를 정하게 됩니다. 추가 입찰 시에는 처음 입찰 가격보다 적은 금액으로 응찰할 수는 없습니다. 2006년 8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입찰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동액인 경우가 나왔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점포 밀라노 5층에 있는 상가입니다. 이 물건은 건평이 20평형 점포로 식당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전용은 3평이고 공실 상태입니다. 감정가 1억 6천만 원이나 최저가는
5,242만 9천원입니다. 6명이 응찰했는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2명으로 6,600만원을 신고하여 동액이 되었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동액인 경우는 두 사람만 다시 입찰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 6,600만원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게 됩니다. 재입찰한 결과 한 명은 7,100만원, 나머지 한 명은 7,250만원에 응찰하여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이 동액일 경우가 많으므로 1,000원 단위까지 세분하여 쓰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람이 재입찰한 결과 원래의 신고 금액 6,600만원보다 650만원이나 더 높게 쓰게 된 것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통정하여 6,600만원보다 1만원 더 높은 금액으로 똑같이 쓰기로 하고 다시 동액이 되어 추첨하자고 하면 어떻게 될까? 물론 불법이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경우 어차피 둘 중에 한 사람은 낙찰되겠지만 더 낮은 금액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의 한 경매법정에서 똑같은 입찰 금액이 나와 결국 제비뽑기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8년 3월 18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매에서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중산리 소재의 13,091제곱미터 임야 중 절반 지분 물건의 입찰 결과 총 8명의 입찰자 중 2명이 최고가로 1,001만원이라는 똑같은 가격을 써냈습니다. 경매 법정에서는 절차에 따라 같은 금액을 적어낸 2명만 따로 재입찰을 실시했으나 이번에도 두 사람은 모두 같은 금액 1,300만원을 적어냈던 것입니다. 김천지원은 경매 법정에서 두 차례 동일 금액의 입찰자가 나온 경우 해당 입찰자 중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하게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제비뽑기로 경북 포항에 사는 이모 씨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물건은 과거 한 차례 낙찰됐지만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다시 경매에 나온 것으로 감정가는 2,290만 9,350원이지만 이 가격의 24%인 550만 1,000원에 6차로 경매에 올려졌습니다. 최저 입찰가 550만 1,000원인 물건을 우연히 두 사람이 1,001만원을 써낸 것입니다. 그러니 만원이 아니라 1,000원 단위까지 상세하게 적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